안녕하십니까, 감자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영상을 더 올리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몇 번 올렸을 때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약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야, 글씨 좀 잘 써라. 맞습니다. 글씨가 악필이에요. 하지만, 글씨가 악필이라고 못 가르치는 건 아니고, 글씨가 좋다고, 이쁘다고,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연습은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얼굴을 좀만 살 좀 빼라. 그래서 제가 살 빼기로 마음도 먹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볼 때 좀 더 마음 편하신 거, 여러분이 볼 때 조금 더 안정되게끔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의견 굉장히 감사드리니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꼭 성의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기 주도 학습이 뭔가요? 자기 주도 학습. 그냥 스케줄 세우고 진행하는 거? 이게 자기 주도 학습인가요? 만약에 정말 그런 거였다면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습법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날 때는 누구를 많이 의지하죠? 그렇죠. 부모님을 의지하죠. 그러다가 5살, 6살, 청소년이 되면서 부모님의 의지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삶, 자기만의 주관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의 핵심, 선생님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머님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분들이 하는 대로 움직여지게 돼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국의 1등, 학교의 1등, 반의 1등이라는 사람들은 선생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의 공부법에서 시작된 거지, 절대 선생님이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만 한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대체 자기주도 학습이 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건 약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제가 크게 10가지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기 편하게끔 5가지로 구분시켜드리고,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옆에 파일에 같이 이거에 대한 자료도 함께 올려놓을 테니 꼭 확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선생님과 학부모의 중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주관대로 여러분이 계획 세우고 여러분이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직접 해봐야지 내가 누군가의 명령만 따르잖아요. 나중에 그분들이 없으면 저희는 멘붕이 와버려요. 첫 번째, 학부모와 선생님의 중심에서 뭐해라? 벗어나자. 이해 가십니까?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목표와 계획과 여기까지만 해요, 대부분. 목표 세우고 계획 세우고 끝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계획은 점검이 핵심이다.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까지 하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내가 그날 못했으면 다음날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날을 안 넘기게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표라는 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현 실력의 120%를 목표로 잡으세요. 왜 그러냐? 내가 만약에 90점을 맞췄는지 누구든지 맞을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면요, 저는 90점만큼의 노력만 해요. 하지만 내가 목표가 100점이야. 그러면 100점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한두 개 틀리더라도 90점, 95점은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목표라는 건 항상 뭐해라? 100%, 120% 높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세 번째, 나에게 화를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했어.
내가 안 했어. 그러면서 난 뭐라고 해요? 내일 하지 뭐. 내일부터 하지 뭐. 여러분, 살 빼는 사람들, 살찐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보잖아요? 저 그동안 다이어트 몇 번 실행해 본 것 같아요. 셀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들의 특징? 내일부터. 괜찮아. 나에게 너무 관대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꼭 빼야 되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하고 이유를 확실히 세우고서 여러분이 그 계획을 세웠으면 그거를 점검해서 여러분한테 관대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한테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특히나 공부는요, 더더욱 그래요. 공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때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피겨 스케이팅 전 세계 1위가 누구였죠? 김연아였죠. 2위는 누구예요? 우리 농구 황제 하면 그 옛날에 서장훈 선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옛날인가요? 이런 선수가 있었어요. 제가 다른 분을 예를 들까요? 우리나라 축구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죠? 손흥민이죠. 2번은 누구예요? 3번은 누구예요? 하면 잘 모릅니다.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체능이라고 하는 건 2등, 3등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지만 공부라는 건 전교 100등, 전국 100등, 전국 만등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하나의 족쇄 같은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족쇄가 나를 더 강하게 해준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기주도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네 번째, 문제집에 있는 개념을 다 네 것으로 만들어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문제집 하면요, 예를 들면 수학으로 볼게요. 수학에서 문제집의 개념은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수학에서 개념은 공식이 아니라 그 공식이 나오게끔 약속이 된 하나의 약속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앞으로 이 숫자를 몰라. 이 숫자를 모르는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미지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X라고 표현한다. 이게 약속이죠. 이게 개념이에요. 이게 개념.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푸는 기출문제, 여러분이 푸는 응용문제는요, 다 개념과 개념이 합쳐진 것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잡탕이죠, 잡탕. 떡볶이 넣고, 라면 넣고, 또 하나 계란 넣고, 5만 가지 다 들어간. 그게 기출문제예요. 그런데 떡볶이 맛도 몰라, 라면 맛도 몰라, 계란 맛도 모르면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떡볶이 맛도 알아야 되고, 라면 맛도 알아야 되고, 계란 맛도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기주도 학습에 지금 4번까지 왔죠? 자,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주도 학습은 선생님과 학부모한테 벗어나라. 두 번째, 반드시 목표와 계획과 점검을 해라. 자, 세 번째, 나에게 화낼 줄 알아야 된다. 네 번째, 기출문제를 풀 때, 수학을 풀 때 가장 핵심은 뭐다? 개념을 다 네 것으로 만들어랍니다. 다시 뭘요? 그쵸. 모든 개념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역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역사는 개념이 너무 많은데요. 자,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공부방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디림존에 많은 학생이 공부하고 저에 제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너무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좋아하진 않아요. 왜요? 저는요, 못하는 학생이 잘하게 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역시도 굉장히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었고요.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부 안 하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을
나중에 이들이 공부라는 거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맛을 알게 되면 이들이 그쪽으로 성공을 해요. 그것만큼 뿌듯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자기주도 학습의 5번째입니다. 마지막 플래너를 활용해라 합니다. 뭘 활용하라고요? 플래너. 스터디 플래너입니다. 여러분, 스터디 플래너 딱 샀어요. 그럼 대부분 학생들이 하루 이틀 정도 쓰는 학생도 있고요.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 그 스터디 플래너라는 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첫 번째가 주간 계획을 먼저 짤 줄 알아야 돼요. 주간 계획을 짤 줄 알면은 그 주간을 일일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목표를 점검하시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플래너가 없이 하잖아요?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어떤 것만 딱 하고 다른 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어떤 학생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나는 오늘 11시부터 12시까지 수업할 거고 12시부터 1시까지 수업할 국어 할 거고 1시부터 2시까지 사회 할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시간으로 쪼개는 게 아니에요. 진도로 쪼개는 겁니다. 나는 오늘 수학 12쪽에서 15쪽까지 완전히 내 거를 씹어먹을 거예요. 이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플래너 스케줄을 뭘까요? 그렇죠. 진도, 바로 페이지로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시간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진도로 쪼개셔야 돼요. 이 외에도 자기 주도학습의 개념은 너무 많지만 제가 그걸 요점 요약을 했습니다. 그 파일을 같이 올려드릴 테니 꼭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꼭 선생님과 상의하에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이 푼 게 학생이 푼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은요 결코 오해하지 말아요. 선생님이 푼 거는 선생님이 푼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푸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그거는 제가 다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지킬게요. 이해가십니까? 자,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공부방에 이 3학년짜리 여학생이 문제를 풀다가 어떤 답을 봤는데 제가 뻥 터졌어요. 높임말에 관련된 문제예요. 어떤 높임말이냐면 잘 자요 의 높임말은 주무세요죠. 안녕의 높임말은 안녕하세요죠. 그렇죠? 밥 먹으세요 하면은 진지 드세요 이 말이죠. 이게 높임말이죠. 근데 이제는 어떠한 문제가 나왔냐면 밥의 높임말이 나온 거예요. 밥. 그럼 밥의 높임말이 뭘까요? 그렇죠. 진지예요. 근데 밥의 높임말을 뭐라고 했냐면 맞춰보세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쓸 수도 있죠? 뭐라고 했을까요? 밥의 높임말 쌀밥. 이것 때문에 공부방 전체가 막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동안 공부를 못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소소한 학생들의 실수담이 저한테는 굉장한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천진난만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천진난만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성인들한테도 우리 나이 중고등학생들한테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게 저희 마음입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해서 내일의 나한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거는 영상을 안 보시고 소리만 들으셔도 되니까 꼭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수시로 공부에 관련된 좋은 자료 올려드릴 테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